예, 저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3월 24일인데 월요일이죠. 이번 주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언론인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 이번 주를 뭐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다시 이제 업무 복귀를 했죠. 오늘 탄핵 기각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씨의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앞두고 또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 이제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재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거는 떨어지고, 떨어질 건 안 떨어지고, 또 얘네들이 올라갔을 때 다른 게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 반대쪽에 또 올라가고, 어디 희한한 게 나왔는데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집을 좀 하거든요. 대선주를 매집하는 것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거보다 한국 증시를 갑자기 또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시간에까지 또 체크해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증시는 뭐 그냥 무난하게 끝났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코스닥은 뭐 플러스 0.1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현상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 안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 초에 미국이 이제 그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말고 이제 큰 돈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는 좀 확인하고 가자. 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을 좀 크게 보실 때는 4월 초에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상호 관세를 마무리를 짓고 할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관망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는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이제 수요일날 항소심, 선거법 2심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거에 이제 모든 게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 여전히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오늘까지도 뭐예요? 탄핵이 기각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식시장 돈의 흐름은. 네. 자,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뭐 지수나 아무튼 별 큰 등락은 없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 지수가 요동을 쳤는데 그거는 HLB라고 아시죠, 그죠? 네. 요게 뭐 또 뭐 제품 뭐 FDA 또 허가가 또 안 나가지고 하한가 갔다가 또 뭐 보안해서 서류 낸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뭐 15% 급등했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HLB는 뭐 자주 그래요. 주기적으로. 요거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오늘 좀 쉬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참고해 주시고, 삼성전자가 바닥 박스권은 일단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갔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잘해야 된다. 우리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섰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그런 메시지를 이제 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현재까지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수액은 이게 다예요. 하나 더 있구나.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을 좀 봅시다. 거래대금이 이게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었어요. 정말 이례적으로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가 오늘 거예요. 거래대금 보이시죠? 코스피 거래대금이 2월달에 보시면은 대부분 10조 이상입니다. 뭐 9조 나왔던 적은 거의 없고요. 10조죠. 적으면 10조, 많으면 17조. 그렇죠? 여기 언제예요? 3월 10일 날
9조 8천억 원이 나왔던 적이 있지만 이거 한 번이고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9조 9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한 10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거래대금이 월요일 날 11조, 화요일 날은 12조, 수요일, 목요일 11조, 금요일 날은 무려 14조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건데 오늘은 6조 나오더라고. 6조.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재명 씨 항소심 선거 앞두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거래대금이 오늘 확 줄었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확 줄어든 거는 나쁘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튼 다 긴장을 좀 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은 어떠냐면 코스닥 쪽은 그냥 평상시랑 뭐 여기도 많이 줄어들긴 했네, 그죠? 네. 보면 여기는 이제 8조, 9조, 10조, 한 7조에서 한 10조 사이가 나와요. 적게 나오면 7조, 아주 적을 때 6조, 어쩌다가 5조 나오죠? 네. 근데 오늘은 5조 3천억 원 나왔어요. 여기도 확 줄었죠. 줄었는데 이제 뭐 코스피보다는 좀 덜 나긴 한데 아무튼 여기도 확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때는 그냥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요.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매일 그냥 한몫 잡아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좀 안 될 때는 안 되는구나. 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좀 한 1, 2주는 좀 쉬어가듯이 해야 되겠구나. 이러셔야 돼요. 맨날 계좌 열어보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면은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것도 힘들어져요. 거래대금이 풍성해야 단타거리들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수익이 순간적으로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뭐 그 중에도 올라오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 네.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긴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거래소 쪽을 보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집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시면 오늘 보면은 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1억 샀어요. 61억 순매수.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한눈에 봐도 적다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적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일별 현황을 좀 보시면, 자, 지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 좀 팔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조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더니 지난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이만큼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한 3조 원에 가까워요. 2조 6천억인가 2조 7천억인가 그래.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기간도 대통령이 이제 구속에서 취소되고 나서부터 전반적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주죠. 이런 걸 보면은 개별주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나 이제 한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투자 주체들이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흔히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 그죠? 네. 잘 보셔야 돼. 네. 일본 속담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돈 세다가 조는 놈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돈 세다가 조는 놈이 없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세다가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세본 적은 없지만 돈 세다가 졸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본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을 계속 쫓는 사람은 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하실 때도 이런 거를 염두를 해두고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그 좋아요 좀 눌러봐라. 내가 뭐 좋은 건 알려드릴게요. 그랬는데 많이 눌러주시면은
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별로 안 누르시더라고. 그래서 호응이 별로 없길래 안 했거든요.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실시간 녹화 방송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많이 누르셨대.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이제 다시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뭐예요? 금요일 날은 제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녁 방송 안 했거든요. 근데 자 이걸 보세요. 근데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었어. 지난주 목요일 날. 근데 이게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집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집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게 뭐냐면 제 방송 오랫동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전에 그 미국 대선 치러지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외쳤잖아요. 우리나라 그 쓰레기 주류 언론들은 뭐라 그랬어요? 해리스가 된다고. 선거 당일날까지도 그래서 해리스가 된다고. 제가 저 미친놈들이라고 막 욕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막 언론을 막 쓰레기다, 저 미친 것들이다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속이지 사람들을?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배운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학교 많이 가는 나라 없어요. 그죠? 네. 어느 정도 기본 교육이 다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상대로 속이더라고. 근데 또 웃긴 것도 속아 또 엄청나게. 제가 그때 펄펄 뛰었었는데 그때 왜 그 보여드렸던 폴리마켓이에요. 여기는 이제 베팅 사이트, 베팅. 그 일종의 도박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딱 선포하고 나서 이 베팅 사이트에 이런 게 올랐었어요.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몇 %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아웃이라고 써놨는데 처음에 80%예요. 이게 보이죠? 80%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들이 이거를 많이 다뤘어요. 여기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 대통령 탄핵될 가능성 80%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게 급등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요. 여기에 싹 내려오면 또 얘기를 안 해줘요. 여기 1월달이거든요. 이게 또 내려갔었어 또 이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2월달 돼가지고 다시 2월, 3월입니다. 그때 되니까 또 80%까지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요 이후로 여기서부터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체포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 탄핵 그 문영배 아저씨가 그죠? 네. 탄핵을 또 재판을 또 빨리 막 진행을 했잖아요. 아 조만간 탄핵되겠구나. 응? 근데 대통령 지지율 뭐 오르고 막 그러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몸이 구속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요 3월 한 5일 이후 그때부터 이게 슬슬 내려오고 있었어요. 슬슬 내려오다가 대통령이 풀려났어. 구속 취소됐잖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되면서 그때쯤 돼갖고 슥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그 목요일날 이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줄 보고 있었다고. 여기 보시면 목요일날이면 며칠이에요? 20날이 20일이었지 그죠? 네. 20일날쯤이 몇 %냐? 42%였다고. 네,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야 이게. 응? 목요일날 응? 이거 보라고. 우리는 이게 떨어지는 거를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80%였다가 4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드리면 되게 도움들이 많이 되시겠다 싶어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다 얘기해놨고 해주려고 했더니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달라는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뭐야 그 채팅을 못하게 해놔가지고 답답하니까 가끔씩 좋아요 누르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바로바로 누르세요. 진작에 이거 알았으면 편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막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몇 %다? 23%예요. 23%. 그럼 뭐예요? 여기 은근히 정확해요. 이 폴리마켓은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리버럴이에요. 리버럴이 뭐냐면 진보 좌파 이쪽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저기라니까 리버럴한데 여기는. 그런데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가능성이 23%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에서 백날 무슨 여론조사 기관 맨날 여론조사 발표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걔네들 거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도 좌파 그쪽이라니까 여기도. 근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뭐가 달라요? 돈이 걸리니까 돈 앞에서는 솔직한 거예요. 못 떨어졌죠?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이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이 결국에 기각됐죠. 보니까는 기각이 5명, 인용이 1명, 그 다음에 뭐 각하도 2명 있었더라고요. 총 8명이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했던데 어쨌든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좋은 거죠. 이재명 씨한테는 안 좋은 거고, 좋으면 동그라미, 안 좋으면 X라고 해놓을게요. 대충.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거면은 김동연한테는 좋은 거고, 김경수한테도 좋은 거고, 우원식한테도 좋은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는 올랐어야 되고, 이재명 관련주는 폭락했어야 되고, 김경수, 김동연 관련주는 올랐어야 되고, 우원식도 올랐어야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거는 떨어졌고요. 이재명 거는 약간 올랐거나 보합에서 끝났고요. 김경수, 김동연, 우원식 거는 올랐습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오늘 재밌게 끝났어. 보여드릴게요. 자, 애니능률이 오늘 10시에 탄핵 선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 10시 전까지 분차트 보여드리죠. 이 애니능률이 막 올라갔었어요. 아침 9시가 여기부터입니다. 쭉 올라가. 10시 초반에 탄핵 기각 딱 그러니까 바로 떨어져 버렸어. 누가 던진 것 같아. 그래서 끝날 때는 마이너스 9%로 끝납니다. 근데 끝났냐? 아니요, 좀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죠? 얘네들의 오늘 특징이 뭐냐면 매물대에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대치까지 얘네들 딸에는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덕성이라는 종목도 오늘 올라가다가 최대치까지 올라가다 떨어진 거예요.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1분봉으로 보시면 탄핵 기각 얘기 나오면서 바로 급등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호재니까. 근데 누가 왕창 던지더라고. 그래서 꺾어놨어요. 세력이 팔아먹었다. 애니능률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세력이 다 팔아먹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꺾어놓은 것 같아.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날 호재가 나온 날 급락을 하면 재료가 소멸돼서 그런가 봐요. 다 이렇게 뻔한 얘기하죠. 네. 그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약에 얘는 끝났어요. 왜 끝났죠?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 그래서 재료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세력이 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서현은 얘는 왜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번에 애니능률이 갑자기 환기 종목 지정되는 바람에 급락했을 때 서현이 자꾸 올라왔다 그랬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덕성이나 애니능률 같은 윤석열 테마주 끝났다라고 막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심하라고 옆에서 찔러줘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서현을 설명해봐. 그러면 못해요, 설명을. 못한다니까. 서현이 윤석열 테마주라는 걸 모르면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데? 얘는 오늘 왜 멀쩡한데요? 앞에 치고 나갈 매물대가 없어요. 맞잖아요. 없잖아. 뭐가 있어야지 가서 부딪혀서 아닌 척이라도 하지. 근데 덕성이랑 애니능률은 여기 있거든요. 가서 부딪히니라고 이런 거라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로 급락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늘 참 이재명 관련주 진짜 더럽게 갑니다, 진짜. 네.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화내지 마세요. 이재명 씨 욕한 게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를 얘기한 겁니다. 진짜 더럽게 갑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똑같은 소리 하죠. 아니 죽으려면 빨리 죽든가 아니면 올라올 건 빨리 올라오든가. 그죠? 네. 아침에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급락을 합니다. 동신건설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아침에 여기 시작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 물린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아침 9시 여기에요. 시작하자마자 여기까지 떨어져요. 쭉 마이너스 6%. 그냥 또 올라요. 잘 보세요. 올라요. 내려가. 여기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그럼 탄핵 기각이면 이재명 씨한테는 이거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급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더라고 슬슬. 허리가 되게 헷갈리게 하는 거라 또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라도 뽑든지 미친 척하고, 그죠? 또 끝날 땐 또 흐지부지 끝나. 살짝 마이너스. 시간에서도 또 하락을 해요. 제가 그러죠. 더럽게 간다고 진짜. 이재명주를 사지 마라. 그리고 저희 방에서 추천 안 했는데 맨날 제가 이재명주 얘기를 왜 해야 되냐 이거. 왜 해? 이러니까. 그쵸?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니 아까 오리엔트 전공은 더 난리를 지겨요. 21선을 깨면서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다가 또 장중에 플러스 6%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또 보합이에요. 시간에서 또 하락하고. 이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악고점이 여기죠. 여기서 이게 한 7배인가? 7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대충 올라오고 3개월이고 횡보하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또 2차 상승파동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대량거래도 안 터졌어. 여기에 비하면은 대량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매집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근데 제가 잘 보세요. 난 이거 세력이 팔고 나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거래량을 잘 보시면 거래가 뭐 꾸준하게 줄어들면서 왠지 신고가를 내고, 여기가 신고가니까 신고가를 내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 눌림목 같이 보이잖아요. 일봉 차트로 보면 그런 거 같죠? 네. 내일 모레 수요일날 이재명 씨가 선거법 인심에서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판사들 마음인데.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언뜻 차트 이렇게 보면 매집인 것 같죠? 주봉 차트 보여드릴까요? 뭐예요? 엄청 많죠? 거래가 엄청 많잖아. 주봉으로 보니까 엄청 많은데 뽑았다가 다 내려왔잖아. 혹시 세력이 팔아먹은 거 아닐까요? 다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일봉 차트를 보면 이 부분이 눌림목 같잖아요. 세력이 다시 들어오고 일부러 눌러서 매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짬밥이 좀 낮은 초짜 전문가들이나 개미 차트를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자기가 차트를 잘 본다고 착각하는 개미들. 그 사람들 이거 매집으로 봐요.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주봉 차트를 보면은 팔아먹고 나간 거 아니야? 팔아먹고 나간 거면 큰일 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트 전공이 주가가 8,000원 밑으로 깨져서 7,000원, 6,000원으로 내려온다. 그럼 확실하게 세력이 팔고 나간 겁니다. 네. 지금은 또 오늘 종가 관리를 또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놨어. 여기를 완전히 하게 깨면은 게임 끝난 거거든요. 요 선, 빨간색 선 하나 걸었죠. 여기 깨면은 완전히 끝난 거라고. 근데 아침에는 깨졌었는데 오후에는 또 올려놓고 끝났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진짜 더럽게 합니다. 진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보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제가 요즘에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주 보면서 이렇게 짜증 안 냈어요. 이재명 관련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위험해 보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드리고 뭐 체크해드렸지 짜증 안 냈잖아요.
근데 지금 짜증내잖아요. 3월달 내내 보초 쓰기 하니까. 그죠? 아슬아슬합니다. 네. 어쨌든 급락해야 되는데 급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가 어쨌든 급락을 안 했으면, 좀 올랐으면 김동연이나 다른 야권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조금 떨어지거나 못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웃긴 건 피해 풍경 보세요. 얘 보면 웃겨 죽겠어 진짜. 이재명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김동연 관련주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올라가요. 대놓고 13%. 보시면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거래도 없어요. 매물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래도 없는데 이 매물대를 그냥 뚫으면서 막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비유를 들자면 요즘에 내신으로 저기 고3 학생들, 저기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잖아요. 내신 한 꼴등, 한 8등급, 9등급 어디까지? 내신 하여튼 꼴찌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신도 안 되는 애들이 서울대를 그냥 들어가는. 요즘에 뭐 화교 애들이 뭐 그런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죠? 네. 중국 애들, 화교 애들. 그 느낌이야. SG 글로벌? 네. 오늘 위나이텍도 올라가야 돼?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원식 관련주, 코오롱 모빌리티. 이틀 전에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또 가요. 여기 매물대 어마어마한데? 그죠? 코오롱, 저기 뱅크웨어 글로벌 차트 보세요. 뭐 하나 나올 것 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한테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온 게 맞아요. 맞는데 맞으니까 얘네들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주는 왜 안 떨어지냐고.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뭐야?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 일반 개미들은 주식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사면 이게 많이 갈까 저게 많이 갈까, 이게 빨리 갈까 저게 빨리 갈까, 그 생각만 하잖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게 많이 가는 놈일까 저게 많이 가는 놈일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실력이 좀 느시면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놈이 가짜지? 가짜를 제외하면 진짜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진짜를 뽑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짜를 걸러내는 게 빨라요. 그 방법 안 해보셨죠? 가짜부터 걸러내는 거야. 그럼 진짜만 남지 않겠어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 매매 기법은 대부분 10개건 100개 중에서 딱 한두 개만 고르는 걸 배우잖아.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안 떨어진 게 저게 이상한 거라고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그죠? 네. 이재명 관련주나 지금 우원식 관련주 여기에는 외국인 매집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방송 제목에 외국인 매집이라고 써놓은 거는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이 많이 산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폴리마켓에서 그 아까 이게 뭐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확 낮아졌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확 샀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탄핵 기각 쪽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빨간색은 국민의힘, 파란색은 누구? 민주당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 투표할 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할 때는 돈 잃지 마세요. 돈을 안 잃어야 돈을 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재명 관련주는 위험해요. 그리고 이재명 씨 얼굴색이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던데,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질 것도 없을 만큼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주말에 무슨 탄핵 찬성 집회 했는데 본인들은 100만 명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경찰의 추산으로는 18,000명 잡아줬던데요. 18,000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총동원령을 내렸을 텐데 그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적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죠. 그죠?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뭐 이제
이재명 항소심 2심, 그죠? 네. 그 선고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이 뭐예요? 이 전국이 좀 바쁠 거예요. 네. 이번 주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 즉 4월 달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고 내일 모레까지는 뭐만 생각하신다? 이재명 항소심 결과가 뭔지. 이거는 판사가 뭘 때릴지 우리 몰라요. 전혀 모른다. 근데 그 예전에 그러니까 8년도 더 됐지. 근데 그때 2017년이었나? 아니다 2020년 코로나 때였으니까. 그때 2020년에 그 이재명 씨 그 형 관련해가지고 정치병원 입원 관련해가지고 2심까지는 유죄였거든요. 2심에 유죄였는데 그 대법원을 뒤집혔잖아요. 근데 권순일 그 얘기 아시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이거 유죄 나온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직을 잃고 그때 뭐 수십억 되는 무슨 20억 얼마였나 하여튼 뭐 선거비도 토해내야 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조계에서 대부분 유죄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때 무죄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때 이재명 씨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려진 거잖아요. 로비를 했다고. 김만 배인지 뭐 만 배인지 천 배인지 뭐 그 사람이 그랬잖아. 뭐 로비했다고 대법관한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았었어요. 여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유가 있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유죄 항소심에서 유죄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뭘 보셔 포인트는 뭐냐면 이재명 씨 뭐 감옥 가냐, 이재명 뭐 토해내서 민주당 박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의 당직자로 계신 분들이 그렇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월급 받아갖고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이면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재명 씨가 지금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이재명 씨 별명이 여의도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 민주당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었고, 그죠? 친명계들이 힘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재명 씨가 이번에 수요일 날 유죄 나오면은 힘이 이제 완전히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예 이러고 있었던 그 야당 그 비명계 정치인들이 바로 이재명 씨를 물어 뜯을 겁니다. 네. 진짜 한 며칠 굶긴 미친 사냥개들 마냥 아마 미친 듯이 물어 뜯을 겁니다. 그걸 잘 지켜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웃기지 않나요? 아니 윤석열 관련주는 급락했는데 왜 이재명 관련주는 안 떨어지고 거꾸로 쟤네들이 올라가지? 야 야권 대소로 못 들게? 왜 그러겠어요? 한덕수 총리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재예요. 근데 그게 그거보다 그러니까 우원식 관련주하고 김경수, 김동연 관련주한테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 기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 기각 이 이슈가 아니고 수요일날 항소심 유죄냐 무죄냐 이건 거예요. 유죄 나오기만 해봐라 이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포인트를 그렇게 두시면 오늘 얘네들 움직인 게 이해가 간다니까.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시선을 거기다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재명 씨를 가장 이제 아주 세게 아주 그냥 러프하게 그죠?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림종석이. 옛날에 북한 댕겨오신 분 림종석 그죠?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뭐 그 사람 페이스북이나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기자들이 바로바로 써주니까 요즘에 한마디 하면 바로 써주대 기자들이. 림종석 씨가 한마디 하면 네.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이재명 씨가 불안해서 방탄복까지 입고 다니고 막 그랬죠. 네. 윤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네 민주당에서 제거되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크게 볼 줄 아셔야지. 그죠? 네. 뭐 죽인다, 뭐 암살에 될 것까지 모르겠고, 뭐가 굉장히 두려우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이재명 씨의 말을 보지 말고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무죄 나오면 또 이거 대박일 겁니다. 무죄 나오면 또. 수요일까지 지켜보자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일단 수요일까지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대선주 갖고 뭐 사실 게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회원들이면 내가 뭘 하라고 하겠는데 저희도 오늘 추천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냥 팔기 하나 있어서 좀 팔았고요. 네. 추천 안 했어. 네. 대신에 이제 내일은 좀 뭐 내보내려고 그래요. 어쨌든 아까 폴리마켓 그 보여드렸죠? 그거 잊지 마세요. 거기 꽤 잘 맞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거의 다 됐죠. 네.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그 상한가 한 거 중에 STX 그린 로지스가 있거든요. 이게 뭐죠? 해운주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조선과 해운 업종을 때려잡으려고 지금 막 난리를 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 달, 두 달이 넘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서야 얘가 상한가를 가더라고.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강력한 호재가 있었는데 못 갔잖아요. 지금. 오늘 해운주들이 뭐 이거하고 다른 뭐 흥하해운 이런 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트럼프 수혜주들이 계속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난 내일 꼭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뭐 대선주도 좋은데 대선주를 좀 피해서 좀 편안한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STX 그린로즈 상한가는 걸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운주를 사는 얘기는 아니고 트럼프 수혜주를 연구를 잘 해보세요. 살 거 많아요 지금. 아셨죠?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서현 있죠. 서현 이거 사지 마세요. 사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는 얘기는 아니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보고 계세요. 애니녹률은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차트예요. 네. 덕성도 어려울 거고 가장 쉬운 게 서현이니까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서현을 잘 보고 계세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우두머리급이 지금 오리엔트 전공이니까 걔를 보면 이게 맛이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고 아셨죠? 김동현 관련주 아까 얘기해 드리는 거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김동연이나 우원식이나 대통령 될 가능성이 지금은 현재는 낮거든요. 그래서 종목수가 적어요. 안 많아. 네. 나중에 정말로 저 사람들이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종목수가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그냥 한 손으로도 셉니다. 몇 개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대통령 선거기일이 잡히기 전까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상장 폐지 시즌 최근 들어서야 이제 뭐 좀 시끄러운데 이것도 다음 주면은 이번 주면은 사실상 끝납니다. 거의 끝난다고. 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걱정을 하는 것만큼 수익이 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지옥이고 수익은 수익대로 안 나요.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만큼 손실납니다. 마음만 힘들고 아셨죠?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봄이잖아요. 봄 여기저기 산불이 막 나고 있는데 왜 영남 쪽에만 경상도 쪽에만 산불이 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 오늘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 하시지? 도움이 잠깐만요. 이거 하신다네요. 해운, 방산, 김동현. 방산도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지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방송 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현 관련주를 저는 3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분 아마 더 얘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동현 주에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